장편소설 독도서는 읽어주기 제1장 동량 복서와 기자. 해모수가 샌드백을 둔탁하게 두드리고 카메라맨이 그를 초점으로 해서 필름을 돌려간다. 샌드백의 흔들림에 김광현 기자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한다. 전적을 보아 강펀치의 소유자라는 것은 알고 왔지만 저 정도의 파워가 실릴 줄은 상상을 못했던 것이다. 박종팔과 백인철의 펀치에도 샌드백은 저렇게 흔들리지 않았어. 김 기자의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조주경 아나운서는 해모수 선수를 생각보다 대단한 선수로 파악하고 다시 한번 샌드백을 향하여 힘차게 주먹을 휘두르는 유망주를 한층 더 주시해 바라본다. 카메라가 잠깐 멈추더니 김 기자가 해모수의 섀도우 복싱을 주문한다. 해모수가 슬쩍 유관장을 쳐다보고 유관장이 고개를 끄덕인다. 평소 어떤 취재에도 해모수의 훈련 장면만은 절대적으로 거절하던 유관장이었기 때문에 해모수는 관장의 의중이 궁금했던 것이다. 해모수가 70kg의 중량으로 가벼운 스텝을 밟기 시작한다. 서서히 스피드를 올리면서 현란한 푸트워크를 선보인다. 이어서 재빠른 페인팅 모션으로 앞뒤 좌우로 더킹과 위빙의 허리 변화를 유연하게 보여준다. 이럴 수가. 김 기자는 놀라움을 넘어 기가 막힌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해모수의 훈련 모습과 유관장을 번갈아 본다. 미들급의 체중으로 저토록 가볍고 빠른 펀치를 낼 수 있다니. 김 기자는 현기증이 나는 듯 잠시 눈을 감는다. 알리, 포먼, 타이슨, 레너드, 헌즈, 헤글러, 아르게요, 듀란, 산체스, 차베스, 호야 등 자신의 현역 기자 생활 중에 당대 최고의 복서로 명성을 떨친 전 현직 복서들이 파노라마로 흘러간다. 김 기자가 권투위원회를 찾아가 유망주 추천을 의뢰했을 때 전무이사는 해모수를 거론하지 않았다. 요즘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신인왕 출신의 경량급 선수 몇 명을 추천했을 뿐이다. 김 기자가 언뜻 해모수를 떠올리고 자문을 구하자 그는 한마디로 해모수의 가능성을 인정치 않았다. 걔는 나이도 있고 가방끈이 길어서 근성이 없어요. 스피드도 없고 믿는 건 주먹 한 방뿐인데 우리나라 선수들 동양권에서나 통하는 주먹 같고 세계 무대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건 김 기자도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 그랬다. 동양의 왕자로서 주먹 자랑하던 선수들이 복싱의 본고장이라는 미국을 비롯하여 멕시코, 중남미로 원정 가서 주먹 한 번 제대로 못 써보고 주저앉는 것을 김 기자는 숱하게 경험해 왔다. 해모수가 펀치는 있다고 하나 전무이사의 말대로 보면 그를 밀레니엄의 유망주로 보기에는 전적에 비해 그의 기량이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도 든다. 그렇지만 그렇게 따져볼 때 전무이사가 추천한 선수들도 명함을 내밀기에는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이 어리고 헝그리 복서라는 것 말고는 해모수에게 앞설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김 기자는 전무이사가 그들을 추천한 이유를 알만했다. 아마도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복싱에 걸고 젊음을 불사르는 친구들에게 점수를 더 주는 것 같았다. 김광현 기자는 해모수 선수의 기량과 펀치를 지켜보면서 전무이사와의 대화를 아찔하게 떠올린다. 전무이사의 추천을 흘려들으며 김 기자는 권투위원회를 나와 그러면서 해모수 선수의 전적을 곰곰이 분석하기 시작한다. 11전 11승 전게임 1라운드 KO라. 아무리 생각해도 우연이 아닌 듯 했다. 기량이 받쳐주지 않는데 그렇듯 화려한 전적이 가능한 걸까? 김 기자는 미간을 좁히며 자신이 관전했던 배 선수의 시합 상황을 떠올려 보았다. 자신이 본 어느 시합이나 배 선수는 서두름이 없었다. 배 선수는 냉정하게 상대의 눈을 보며
상대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거리를 두고 서서히 오른쪽으로 돌면서 가끔씩 잽을 툭툭 던지며 거리를 재다가 긴장을 못 참고 상대가 들어오면 상체만 오른쪽 왼쪽으로 가볍게 틀어주면서 어퍼컷이나 숏훅으로 게임을 끝내버리는 것이다. 무엇인가 있어. 15년의 베테랑 스포츠 기자로서 김광현 기자는 자신의 직감을 믿기로 했다. 김 기자는 배 선수의 연습 장면을 바라보며 자신의 직감을 믿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나를 깊은 안도의 한숨으로 절감한다. 김 기자가 유관장에게 다가가더니 몇 마디를 하다가 함께 관장실로 들어간다. 관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허허, 뭐가 말입니까? 해모수 선수 말입니다. 저런 기량을 숨긴 이유가 뭡니까? 허허, 김 기자님, 제가 숨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언제 숨겼단 말입니까? 배 선수의 기량이 보통이 아니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저 실력이면 지금도 세계 챔피언급의 수준이 되지 않습니까? 김 기자가 유관장에게 따지듯 대들자 관장이 미소 띈 얼굴로 대답한다. 허허, 그게 어디 제 책임입니까? 김 기자는 기가 차다는 듯이 관장의 다음 말을 기다린다. 시합마다 제 실력을 숨긴 선수 탓이지요. 허허. 김 기자는 밀레니엄 특집 프로그램의 취재 목적을 잊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해모수 선수의 화려한 테크닉과 스피드, 엄청난 파괴력만이 레너드 타이슨의 그것들과 어울려 선명히 그려진다. 고개를 돌려 관장실 창문 너머로 해모수의 취재 장면을 바라보며 김 기자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며 유관장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이럴 수가 있느냐는 듯이. 잠시 후 김 기자는 배 선수의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관장에게 협조를 구한다. 웃음으로 일관하던 유관장이 정색을 하며 김 기자를 바라본다. 그건 안 됩니다. 해모수가 동양 챔피언이나 세계 랭크가 될 때까지는 좀 참아주셔야겠습니다. 유관장의 단호함이 수긍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관장은 배 선수의 세계 타이틀전이 순조롭게 성사되기를 바라고 하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해모수 선수의 실력을 두 눈으로 확인한 이상 기자 정신으로라도 물러날 수 없는 일이었다. 관장님, 배 선수의 문제는 개인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안 이상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로서 관리해 나갈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배 선수를 세계 무대에 내놓아야 합니다. 유관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챔프가 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요. 김 기자도 잘 알지 않습니까? 본고장이 아닌 동양의 변두리에서 실력 있는 선수가 타이틀 도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나 다를까 유관장의 생각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 한때 레너드와 상벽을 이루며 세계 복싱계를 주도하던 마빈 해글러도 도전자 시절 그의 탁월한 기량을 두려워한 챔피언들이 도전을 받아주지 않아 얼마나 곤욕을 치르며 벨트를 차지했는지를 김 기자는 잘 알고 있었다. 맞는 말이다. 김 기자는 유관장의 말에 수긍을 하며 그의 의도를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3년 전 해모수가 처음 체육관에 와서 선수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군살 없는 몸에 눈빛이 살아있고 집에서 샌드백 좀 두드렸다고 하기에 글러브를 주고 한번 쳐보라고 했죠. 기억을 더듬으며 말을 이어가는 유관장의 눈이 당시를 회상하듯 서서히 감긴다. 그의 이야기를 간추려보면 유관장은 해모수의 능력을 알고 해모수의 천재성을 최선으로 관리해왔던 것이다. 챔프가 되기까지 순조로운 순항을 위하여.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죠. 녀석의 주먹을 보고. 테크닉까지 거의 완벽했지요. 푸트워크도 경쾌했고. 김 기자가 오늘 느낀 것을 제가 3년 전에 느낀 거죠. 그럼 그때의 기량도 지금과
그랬죠. 녀석은 체육관에 오기 전에 이미 챔프의 실력을 닦아서 들어왔던 거죠. 김 기자가 기가 막힌 표정으로 관장의 말을 기다린다. 해모수는 자신에게만 부여된 천부적인 재질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다 운동의 성실성, 자기 관리 능력까지 삼박자를 다 갖추었으니 녀석에게는 트레이너나 체육관이 필요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배 선수가 체육관에 찾아온 이유는? 그렇죠. 챔프가 되어야겠는데 복싱 풍토를 모르는 녀석이니까 누군가로부터 그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3년이면 충분히 가능한 기간이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들을 참작하더라도 말입니다. 3년 동안 갈고 닦아서 지금의 기량을 갖추었다면 모르지만 이미 그 당시 챔프의 기량을 갖고 있었다면 3년의 기간이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을 김 기자는 했던 것이다. 태국의 복싱 천재인 사엔사 무항수리는 프로 전적 3전 만에 세계 왕좌에 오르지 않았던가? 물론 가능하죠. 제가 생각해도 그 기간이면 해모수의 실력으로 타이틀을 2~3개는 딸 수 있는 세월이죠. 관장도 휴 하고 긴 한숨을 내쉬더니 말을 이어간다. 해모수는 복서로서 자신의 천재성을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그에 반해 천재의 결점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나 천재는 자신을 과신해서 노력이 뒤따르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천재들은 그들의 재능을 반짝하고는 사라지는 경우가 많죠. 복싱에도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태국의 무항수린이나 중미의 어느 나라죠? 월프레드 베니테스라고 레너드에게 첫 타이틀을 넘겨준 선수 말입니다. 베니테스의 경우는 타이틀전 1~2주일 전에 운동을 시작해서 링에 올랐다고 그러더군요. 김 기자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다. 베니테스는 그러면서도 2~3 체급을 정복했죠 아마? 유관장이 눈과 고개를 동시에 끄덕이며 대답한다. 그런 선수가 상식적인 방법으로 하드 트레이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관장의 질문에 김 기자가 고개를 짧게 끄덕이며 얼굴을 들어 천정을 보다가 섬뜩한 전율을 느끼면서 해모수를 떠올린다. 그렇다면? 그렇다. 유관장은 김 기자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해모수를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대 최고가 아니라 세계 복싱계를 통틀어 미정유의 스타감으로 예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해모수는 스스로 반짝이 천재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3년의 게임 스케줄도 해모수의 요구를 거의 전면적으로 수용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어차피 나는 녀석의 덜러리일 뿐이니까요. 다시 한번 유관장에게 경외심을 갖고 김 기자는 유관장의 현역 시절을 회고해본다. 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언으로서 전 체급을 통틀어 역대 우리나라 최장 기록인 17차 방어의 금자탑을 이룩한 장본인이 아닌가. 일본 선수와의 18차 방어전에서도 그 경기를 링 사이드에서 지켜본 김 기자는 내용면에서 분명한 유관장의 승리라고 확신했었다. 원정 방어에서 실패하고 유일한 1표의 5점을 나는 유관장이 리턴 매치에서 빼앗긴 타이틀을 되찾고 챔프로서 명예롭게 은퇴한 것을 김 기자는 정말 멋있는 사건으로 스포츠 뉴스 시간에 보도한 바 있다. 네, 이번 읽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